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로비오트예요. 오래간만에 좀 성능 테스트를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또 이렇게 인텔 컴퍼니와 손을 맞잡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인텔 11세대 참으로 많은 루머들이 있었고, 그리고 언제까지 룰게 먹을 것이냐, 언제까지 14나노 사고를 뿌려 먹어가지고 사고리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수준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그런 인텔 11세대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나왔어요. 성능이 항상 뭐 얼마나 올라갔을지 큰 기대는 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하드웨어 유저라면은 기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띵킹을 해봅니다. 일단은 인텔 컴퍼니에서 보드를 총 3종을 지원을 해주셨고요. B560, H570, Z590 터프를 지원을 해주셨고, 일단은 출시가 될 때 나온 CPU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CPU는 총 5가지 제품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운데가 11900K 가장 높은 맏형 제품이죠. 좀 박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인텔 코어 언클럭 모드 로 되어져 있고요. 이 양쪽에는 쿨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11600K고요. 그리고 얘는 11700K입니다. 박스가 매우 심플해졌어요. 이게 10600K CPU고요. 이게 10900 CPU 박스예요. 그리고 아래에는 11400 CPU고, 이걸로 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두 번째 벤치 시간에 이거 가지고 내장 그래픽만 활용을 해서 레모버 넣고 해서 게임 성능 얼마나 나올지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11600K로 오버클럭도 해보고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10900K와 이 메인보드죠, 인텔 컴퍼니에서 지원을 해주신 에이수스 B560 플러스 터프 게이밍 제품을 조합을 해서 현재 뒤에서 프라임을 연락에 돌리고 있어요. 어떻게 까야 돼? 어떻게 까야 돼? 보니까 요 뒤쪽에 여기 제가 지금 칼집을 내놨죠, 이쪽에. 여기로 칼집을 내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벗겨내는 스타일이에요. 여기 위쪽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까면은, 이렇게 까면은 여기 안에 CPU가 들어가져 있는데 지금 CPU가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없고요. 나 이거 박스 까다가 발로 한번 깔 뻔했거든. 어떻게 까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여튼 열심히 프라임 돌아가고 있고요. 한 20분 돌렸어요, 프라임. 서머랩 트리니티 6.0을 달아놓은 상태에서 현재 올코어는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4.6 정도 나오고 있고요. 올코어는 100% 사용하고 있고, CPU 온도는 하나 빼고 다 90도 이상을 넘기는 모습입니다. 발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작업용으로 11900K를 쓰신 분들은 공랭 끝판왕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혹은 수냉 쿨러로 좀 조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하드웨어 인포로 보면은 전력 사용량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CPU 단일 전력 사용량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온도 아주 화끈하죠. 스로틀링 바로 걸렸다고 됐고, 전력은 지금 현재 216W 정도 먹고 있어요. 전력이 그렇게 우려했던 상황만큼 많이 먹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10900도 이거보다 좀 많이 먹었어요. 제가 10900 테스트할 때 230W 정도 먹었었거든요. 220에서 230을 먹었는데 얘는 지금 220 언더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220 언더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전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발열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높아요.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옛날에 그 양땡에서 테스트를 했던 그거를 좀 본 적이 있는데, 10900에 B460 타사 제품을 넣고 올코어 전력 제한 해제를 한 다음에 프라임을 돌렸을 때 88도? 86도? 이렇게 뜨는 걸 봤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촬영 기준으로는 26도였으니까요. 제가 지금 방온도가 31도거든요. 거의 온도가 20도 가까이 올랐어요. 10도에서 20도, 뭐 최소 15도 가까이 올랐다고 좀 보여지고요, 온도가. 그래서 온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많이 올랐다. 기존 10세대 i9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뜨거워졌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네벤치 R20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총 3번 돌려서 3번째 나온 결과값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능이 얼마나 나올까. 참고로 10900 제가 테스트 했을 때는 약 5900점대 후반 나왔었어요. 5900점대 후반이 나왔었고, 얘는 이제 2코어 4스레드가 더 줄어든 CPU이기 때문에 시네벤치 점수가 좀 많이 줄어들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큰 차이가 안 난다. 아까 보시 점수 나온 거 5800점인 거. 여러분들 놀라실 겁니다. 성능이 인텔에서 얘기를 했던 IPC 성능 개선하고 뭐 올코어 성능 좀 개선했다,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자, 이제 2회차 돌아가고 있고요. 성능은
성능은 나쁘지 않다. 제 기준으로 성능은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3회차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3회차가 다 돌아갔습니다. 시네벤치 R20 기준으로 CPU는 5746점이 나왔네요. 8코어 16스레드, 10900은 10코어 20스레드임에도 불구하고 시네벤치 점수 차이가 200점 내외로 200점에서 한 250점 정도 성능 차이가 난다. 즉 성능 차이가 많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능 차이가 크지 않다, 확실히 나쁘지 않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3D 마크도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 커스텀 런 누르고 이거 끄고 피직스랑 컴바인만 테스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는 3070입니다. 3070이고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3070 데이터밖에 없어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아가고 있고요. 현재 그래픽 점수는 굳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컴바인 돌아가고 있고요. 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28101점이 나왔고요. CPU 온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80도 미만을 유지를 했습니다. 거의 한 77도가 가장 맥시멈인 온도였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기준으로 온도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게임용으로 하시기에는 서머랩 트리니티도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을 저는 냈어요. 테스트를 굴려봤을 때 서머랩 트리니티면은 11900K 올코어 부스터 터트리고서 게임용으로는 쓸만하다. 발열 자체는. 왜냐? CPU 클럭도 쭉 유지를 해요. 4.7 이상을 쭉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올코어 부스터도 충분히 터지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쾌준 기준인데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좀 높게 나오긴 했어요. 6127점이에요. 시네벤치 같은 경우에. 참고로 B다이 메모리 아니다? 이 안에 꽂혀 있는 거예요. 삼성 C다이 들어가져 있어요, 여러분들. 삼성 일반 시금치가 꽂혀져 있는 상태고요. 삼성 시금치 기준으로 생각보다 램 오버클럭이 잘 들어가져 있어요. 2000MHz의 CL21, 25, 25, 45, 700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솔직히 8기가 2장, 시금치 2장인데도 4000MHz를 넣을 수 있다. 보드빨도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에이수스 터프 보드빨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기본적인 CPU의 메모리 컨트롤러도 상당히 상승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가지고 1090에 넣었을 때는 4000이고 나발이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확실히 좋아진 성능을 볼 수 있었다 라고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판 안 쓰고 해요. 1.5V 들어가져 있어요 지금. 참고로 모든 테스트는 FHD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 CPU 빨을 더 많이 받으니까요. 4K라든지 QHD에서 하는 것보다 FHD 해상도에서 하는 게 더 많이 받기 때문에 QHD에서 FHD로 내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프레임이 한 73프레임 정도 나왔고 최대가 91, 최저가 55 정도 나왔고 CPU 온도가 79도 정도 나오네요. 평균이 197이고 최대가 243이고 최저가 144 나왔는데 오히려 떨어졌네. 평균 프레임은 약 160프레임 정도 나왔고요. 최대 프레임은 202프레임, 최저 프레임은 109프레임 나왔고요. CPU 온도는 74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모너는 확실히 프레임이 오지게 좋아졌어요. 프레임이 확실히 오지게 좋아졌는데요. CPU 온도 최대 온도는 77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벤치 결과가 나왔고요. 최대는 131프레임 나왔네요. 평균이 110프레임 나왔고 최저는 102프레임 나왔네요. 이렇게 보면은 성능이 기존에 비해서 조금은 좋아졌어요. 3타로에서도 벤치 결과가 나왔고요. 평균은 137프레임 나왔고 최대는 147프레임 나왔고 최저는 215프레임 나왔네요. 온도는 75도 정도 나왔네요. 일단은 테스트 결과부터 좀 보고 갑시다. 이게 지금 벤치 결과고요. 사펑은 이번에 처음 했으니까 벤치 비교가 안 된다는 차이가 좀 있고 배그는 평균, 최대, 최소가 다 떨어지기는 했어요. 10900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다만 모노 보이십니까? 모노? 차이 엄청나죠? 최소는 조금 떨어졌는데 최대 평균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그래서 3타로 근소하게 올랐습니다. 확실히 여기도 조금씩 다 근소하게 오른 느낌이에요. 10900에 비해서 게임 성능이 올랐으니까 확실히 11700K, 11900K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게임 성능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망해버린, 넘겨버려야 될 CPU 성능까지는 저는 아니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나 더 할 거예요. 아까 서머랩 트리니티 기준으로 온도가 100도가 넘게 나왔었죠. 프라임 돌릴 때. 가성비 수능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때 온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조립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560 M터프고요. 1번 슬롯 강화 슬롯 되어져 있고, 여기는 PCI 4.0을 지원하는 슬롯이 달려져 있습니다. 아랫부분에도 윗부분에도 여기도 지금 흰색으로 살짝 보이는데, 이 아래쪽에 지금 잠깐 살짝 보이실 거예요, 흰색으로. 여기도 지금 보여져 있어요. 이걸 이렇게 돌리면은 M.2 설치가 매우 편리하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나사를 잃어버리거나 이 나사가 없어도 이거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M.2가 장착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로 좀 부탁드리고요. 구리스를 좀 넉넉하게 말라요, 저는 좀 매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썬더볼트 헤더가 존재합니다. SATA 포트는 B560M임에도 불구하고 6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썬더볼트 여기 C타입, 전면 C타입 지원을 하고요. 3.0, 2.0이 총 3개 장착이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외의 특이사항은 딱히 없고요. 어드레시브 RGB가 12V 5V, 여기도 12V 5V 각각 하나씩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행 쿨러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여기에 장착해볼 가성비 순행은 앱코어, 엔코어 240 순행이고요. 얘로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멀은 똑같이 Z9 사용할게요. 순행이 좀 느낌 있는 순행이네. 나쁘지 않네. CPU 온도부터 좀 보고 갈게요. 30도네? 서머랩 트리니티는 시작 때부터 60도였는데 얘는 30도예요. 괜찮네. 온도 나쁘지 않네. 가성비 순행 때려 넣으니까 발열이나 이런 게 나쁘진 않습니다. 확실히 L240, 엔코어 L240 리퀴드 쿨러인데,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프라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돌아가고 있고요. 온도는 괜찮네. 가성비 순행 때려 잡아도 그래도 몇 개 CPU가 튀기는 해도 발열을 못 잡는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확실히 나쁘지 않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저는 물론 제 기준이지만요. 코어벨 온도가 좀 튀기는 하네요. 좀 올라가는 애가 있고 낮은 애가 좀 있어요. 90도대 언저리에서 노는 놈이 두 놈 있고 나머지는 70도 80도예요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게 또 그런 게 있었구만. 온도 편차가 좀 많이 나네요. 확실히 안 나는 정도까지는 아니네. 네, 편차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 한번 의견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11세대의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안 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런 거에 비해서 막 엄청 심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발열이나 게임 성능 엄청나게 우려해야 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작업 성능은 확실히 11900K가 확실히 좋아졌거든요. 예판가가 70만원인데 거의 그냥 11900으로 산 다음에 B560 메인보드 달아놓고 하면은 11700 정도만 달아도 작업용으로는 충분할 것 같아요. 11700이 40만원이거든요 지금 딱. 11700 정도만 딱 달아줘도 작업용으로 활용하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만 더 돌려볼게요. 조금만 더. 코어 온도 몇 개 튀는 거 말고는 80도대를 거진다 유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CPU 온도가 최대가 93도네. 물론 여기 보시면은 CPU 개별 온도는 95도, 80도, 83도, 86도, 91도, 85도, 85도, 95도, 76도, 88도. 그러니까 편차가 좀 있는 편이기는 한데 작업용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클럭은 47배수 올코어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력 사용량은 220W 조금 올랐네요. 220W 정도 먹고 있는 거 보니까 전력 사용량은 조금 더 올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총평은 이렇습니다. 11900K를 게임용으로 쓰시겠다는 분들은 저가형 공랭 쿨러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요. 만약에 이걸 작업용으로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랭 쿨러 최상급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저가형 순행, 가성비 순행으로 가셔도 발열은 충분히 다 잡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게임 성능은 조금씩 다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이에요. 게임 용도로는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맞다. 다만 11700K로 가는 거는 업그레이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좀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작업용으로 지금 당장 구성을 하셔야 되는 분들, 다만 기존 10세대를 사용하고 계신 사용자분들은 굳이 넘어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은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B560 메인보드의 램오버 클럭 성능이 확실히 좋기 때문에 작업용으로 램오버 클럭 진짜 막 3200 넣는 것도 막 후달후달 떨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상 넣어도 안정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발열 같은 부분에도 나쁘진 않으니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방송에서 한 번 더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